옛날 어느 곳에 형과 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집안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고 동생에게는 조금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 동생은 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또 누이 동생들까지 데리고 있으니 당연히 재산을 차지해야 되지. 동생은 이렇게 생각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서 가난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형은 어머니와 누이 동생들까지 아우의 집으로 쫓아보냈습니다. 식구가 너무 많아 양식 드는 것이 아까워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들이 못 견디도록 박대를 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나무를 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동생은 그래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들을 거느리고 착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설날이 돌아와 집집마다 음식과 떡들을 하느라고 분주한 때에 동생네 집은 양식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장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은 할 수 없이 나무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한 짐이라도 해서 팔아야 어머니께 쌀밥이라도 해드리지. 동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나무를 하였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 때쯤 동생은 나무 한 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음식들을 만드느라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만 연기가 오르지 않는군. 동생은 마음속으로 탄식하며 내일이 설인데 고기 한 근 살 수 없으니 늙으신 어머니를 볼 낯이 없구나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서인지 내일이 설인데 고기 한 근 살 수 없으니 늙으신 어머니를 볼 낯이 없구나 하고 누군가 자기 흉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말고 누가 또 섣달 금음날 나무를 하러 왔단 말인가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그림자는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참, 남의 흉내를 내는 게 누구요? 아참 남의 흉내를 내는 게 누구요? 또 흉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난 곳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큰 바위 옆에 낙엽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귀신일까? 아니면 산신령일까? 동생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참 이상도 하다. 하고 한 발짝 그쪽으로 걸음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또 참 이상도 하다 하고 흉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은 용기를 내어 바위 옆으로 다가가 낙엽 더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저건 남생이가 아니야? 거기에는 아주 작은 남생이 한 마리가 다가간 동생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신기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여 내가 말을 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네가 말을 했느냐? 과연 남생이가 입을 나불거리면서 말 흉내를 내었습니다. 남생이가 말을 하다니. 남생이가 말을 하다니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 나하고 같이 가자.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 나하고 같이 가자 말끝마다 냉큼냉큼 받아넘기는 말하는 남생이를 잡아가지고 동생은 산을 내려와 시장에 나무를 팔러 갔습니다. 시장에 나무를 팔러 온 동생은 뜻하지 않게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말하는 남생이를 구경한 장꾼들이 구경값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맙기도 하지.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다니까. 동생은 그 돈으로 고기도 사고 서울빔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장이 파하여 집에 돌아오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소문이 어찌나 빠른지 모두들 말하는 남생이를 구경하려고 몰려든 것입니다. 남생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자 신이 나는지 제법 똑똑하게 아까 한 말들을 되풀이했습니다. 내일이 설인데 고기 한 근 살 수 없으니 늙으신 어머니를 볼 낯이 없구나. 남생이가 걱정하자 구경꾼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거리며 돈을 꺼내 놓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동물이네. 마음씨 착한 사람에게 굴러들어온 복덩이지 뭔가.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신기해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동생은 설 명절을 남부럽지 않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말하는 남생이의 소문이 자꾸자꾸 퍼져 하루도 구경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물론 구경꾼들은 한 푼씩 돈을 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살림도 날로 달라졌습니다. 남생이 덕택에 밥을 먹게 되는군. 고맙기도 하여라. 동생은 늘 남생이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미안함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불쑥 들이닥쳤습니다. 뭐? 네가 말하는 남생이로 돈을 번다고? 그거 어디 정쳐온 거냐? 형은 다짜고짜로 윽박지르며 남생이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형은 그 길로 남생이를 장터에 가지고 가 구경꾼을 불렀습니다. 자, 말하는 남생이가 나타났습니다. 구경값으로 한 푼 받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말하는 남생이가 또 한다보군. 어디 구경 좀 할까? 장터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남생이와 형을 가운데에 두고 빙 둘러섰습니다. 어서 말이셔보쇼. 구경꾼들이 재촉했습니다. 형은 동생이 하던 대로 남생이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멍하니 딴 곳만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이놈의 남생이가 금방 펑어리가 되었나? 형은 화가 나 버럭 소리 지르며 안절부절하였습니다. 거짓말장이다. 말도 못하는 남생이를 데려와 우리를 속였다. 저놈 때문에 시간만 낭비했잖아. 어서 꺼지지 못해, 이 거짓말장이야. 구경 왔던 사람들은 모두 형을 향해 욕을 하며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까지 해댔습니다. 돈 욕심에 가득 찬 형은 그 분합을 더 참지 못하고 이 나쁜 남생이놈아, 네가 날 망신을 줘도 분수가 있지. 펑어리 주지 뭐 말을 한다고? 하고 남생이를 걷어찼습니다. 그 바람에 남생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아우는 남생이가 죽은 것을 알자 곧 남생이의 시체를 찾아다 뜰 앞 양지 바른 곳에다 묻어주었습니다. 새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남생이의 무덤에서 세상에 보지 못한 이상한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습니다. 나무는 쑥쑥 자라서 많은 가지를 뻗더니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동생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남생이를 생각하며 물을 주고 잘 가꾸어 주었습니다. 그 후 꽃이 지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열매는 큼직큼직한 것이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열매가 빨갛게 익더니 마침내 저절로 껍질이 벌어지며 씨앗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바로 금은 보석들로 끊임없이 소복소복 쏟아져 쌓였습니다. 동생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형이 이번에도 참지 못하고 그 나무의 가지를 몽땅 잘라다가 자기 집 넓은 뜰 안에 빽빽이 심었습니다. 그러고는 많은 일꾼들을 사서 매일같이 어서 빨리 자라 보석 열매가 열리라고 물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나무는 쑥쑥 잘도 자라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캬, 많이도 열렸구나. 헤, 나는 이제 큰 부자가 되겠지. 형은 만족하게 웃으며 어서 열매가 벌어져 씨앗이 터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오후 한꺼번에 열매들이 벌어지며 씨앗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형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열매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돌멩이와 더러운 개순물 벼락이었습니다. 사람 살려요! 형은 돌멩이와 개순물 속에서 허위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죄악을 심으면 죄악이 열리는가? 나무가 말했습니다. 형은 그때서야 자기 잘못을 후회하며 나무를 향해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